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 한 유명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이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원인의 % 역시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 번 관계에 금이 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다시 위기가 찾아올 확률이 3-4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 5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부부 사이가 왜 멀어지는지 그 심리적 원인. 둘째, 권태기라고 착각하는 것의 진짜 정체. 셋째, 우리 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넷째, 관계를 망치는 내 하습관 4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부 회복법 3가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우리 부부 관계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한 대학 연구팀이 500명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이 뭐였을까요? 바람이요? 돈 문제요? 아닙니다. 연구 결과 % 실수된 로크가 지금의 관계가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말하면요,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것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부부 사이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랬습니다. 밥심으로 버텼고 가족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을 다 키우고 시간이 생기고 나니까 배우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방에서 각자 텔레비전을 보는 부부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국내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 30%가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10분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고작 10분입니다.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연구에서 밝혀진 부부 갈등의 두 번째 원인은 뭐였을까요? 바로 권태기였습니다. % 연주된 이하루가 권태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태기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진짜 권태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알고 놀랐어요. 해외 한 유명 관계 연구소의 30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요, 부부관계에는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인 사랑을 하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보고 싶고 밤새 이야기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열정이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열정이 줄어드는 것과 사랑이 식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열정은 줄어들지만 대신 편안한 사랑, 안정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서르게 되어 있어요. 대신 시간이 지나면 옥시토신이라는 다른 물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옥시토신은요, 쉽게 말하면 유대감 호르몬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정되는 느낌, 이것이 바로 옥시토신의 효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편안한 느낌을 권태기로 착각하신다는 겁니다. 가슴이 안 두근거리니까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해외 한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함께 산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오래된 부부의 뇌에서도 사랑의 영역이 여전히 활발하게 반응했습니다. 다만 처음 연애할 때와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었을 뿐입니다. 초기의 열정 영역 대신에
안정감과 유대감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중에 권태기라고 느끼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것뿐입니다. 다만, 이 바뀐 사랑을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음이 다른 곳에 간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새로운 관계를 해도 계속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 사이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세대 중에 배우자가 한때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상처가 20년, 30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기억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전직 교사로 30년 넘게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과 40년을 살았는데 요즘은 같은 집에 사면서도 남처럼 느껴진다고요.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 본인은 안방에 가서 문을 닫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 방식입니다. 해외 한 유명 대학의 관계연구소에서 30년 넘게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부부의 대화 패턴만 보고 이혼 여부를 예측했는데 정확도가 무려 91%였습니다. 대화만 보고 이혼할지 안 할지 92% 맞췄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이 연구에서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대화 독소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독소, 비난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인격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안 했으면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쪽은 맨날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행동을 지적하는 것과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독소, 방어입니다. 상대가 뭔가를 말하면 바로 변명부터 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쪽이 먼저 그랬잖아. 이렇게요. 방어는 대화를 벽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세 번째 독소, 경멸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연구 결과 경멸이 있는 부부의 이혼 확률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우대력 배였습니다. 경멸이란 뭐냐면요. 상대를 가려보는 겁니다. 거웃음을 치거나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거나 그것도 모르냐고 비웃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에 치명적입니다. 네 번째 독소, 담쌓기입니다. 아예 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고 벽을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부부 많으시죠? 이게 사실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관계가 정말 위험한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가 이 4가지 독소를 왜 알아야 하느냐면요.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대화 패턴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해당 안 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요.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3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 존중의 부재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상대를 가족으로만 보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 남성분들 중에 아내를 밥해주는 사람, 발해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감정 표현의 부재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투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잘 못하시죠. 그런데 이게 쌓이면 상대방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셋도 관심의 부재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부부 342쌍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부부 사이가 좋은 그룹이 치매 발생률이 퍼센트 43 낮았습니다. 퍼센트 43나 낮았어요. 뿐만 아니라 신장질환 위험은 퍼센트 30 낮았고 우울증은 아덴칩에 적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부부관계가 단순히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 수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해외 한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수된 20년 더 길었습니다. 수된 20년이면 손주들과 함께할 시간이 그만큼 더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약을 먹는 것보다 병원에 다니는 것보다 부부 사이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옥시토신 기억하시죠?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이 옥시토신이 꾸준히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우리 몸의 수도관에 비유하면요. 옥시토신은 혈관 안에 물때를 청소해주는 세제 같은 겁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이 세제가 매일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부부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집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온갖 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행복해지려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려는 것이고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약속드린 대전의 그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변화하셨냐면요. 처음에는 남편과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하면 무시당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포기하셨다고요. 그런데 우연히 부부관계에 대한 정보를 접하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보셨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이 한마디만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대요. 그런데 2, 3주 지나니까 남편이 먼저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남편이 산책 같이 가자고 하셨대요. 3달 후에는 매일 저녁 산책하면서 30분씩 대화하는 부부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간단한 것이었는데 왜 이제야 알았는지 모르겠다고요. 전주에 사시는 73세 남성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퇴직 후에 집에서 아내와 매일 부딪히시던 분인데요. 이분은 아내에게 경면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셨대요. 본인도 모르게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고 고웃음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며칠째 말을 안 하시니까 그때서야 심각성을 느끼신 거예요. 이분이 바꾼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말할 때 눈을 보고 끝까지 듣는 것. 중간에 끊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듣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주일만 참으니까 아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내가 먼저 웃기 시작하셨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은요, 고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우리 집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비싼 상담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마주보고 대화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없으시면 이것만이라도 하세요. 규칙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끄고 휴대전화 내려놓고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겁니다. 내용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오늘은 뭐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옆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 자체입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상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관계 만족도가 아르덴 3배 높았습니다. 단 10분입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 한 번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세대에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고맙다, 잘했다, 덕분이다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감사 표현을 매일 한 번 이상 하는 부분은 관계 만족도가 퍼센트 41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위험이 퍼센트 50가 낮았어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꼭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밥 맛있다, 고마워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산책하기입니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걷는 것, 이게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효과가 놀랍습니다. 해외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함께 걷는 활동을 주일회 이상 하는 부분은 관계 개선 효과가 퍼센트 30 높았고 동시에 신장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됩니다. 마주 앉아서 하는 대화가 어색하신 분들은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해보세요. 훨씬 편합니다. 우리 동네 공원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여행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스킨십, 그러니까 손잡기, 어깨 도닥이기, 발짱끼기 같은 신체 접촉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해외한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8조 이상 포옹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퍼센트 30 낮았고 혈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8조입니다. 고작 8조예요. 우리 세대가 포옹이 좀 어색하시죠? 그러면 손잡기부터 시작하세요. 함께 산책 갈 때 손만 잡아도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스킨십이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좋으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 특히 주목해주세요. 연구에 따르면요. 부부관계에서 먼저 변화를 시도하는 쪽이 남성일 때 관계 개선 성공률이 퍼센트 10이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평생 참아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남편이 먼저 다가가면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벽이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아내에게 커피 한 잔 타드리면서 고생 많았어.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이것을 하나만 박시면 우리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우리 자식들도 안심하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오는 거를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72세 여성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50년 가까이 사셨는데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셨대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사사건건 부딪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녀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안 싸우면 안 돼요. 이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셨대요. 그래서 결심하셨답니다. 남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겠다고. 이분이 한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우리 동네 한 바퀴를 도신 겁니다. 비용은 당연히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말없이 걸었대요. 그런데 3일째부터 남편이 먼저 말을 거으기 시작했대요. 일주일 후에는 손을 잡고 걸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손잡고 산책하시는 동네 유명 부부가 되셨어요. 주변에서 비결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았으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존중의 부재, 감정 표현의 부재, 관심의 부재였습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잘못만은 아닙니다.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을 보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권태기라고 느끼시는 것은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 도파민 대신 옥시토신이 나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에요. 우리 부부 사이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대화, 독서, 비난, 방어, 격려,
탐사기를 꼭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경멸은 이온 위험을 의den력 배나 높입니다. 우리 대화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부관계가 곧 건강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좋으면 치매 위험 퍼센트 43감소, 신장질환 퍼센트 30감소, 수면 수den혈흔 연장이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것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킨십은 면역세포까지 활성화시킵니다. 세행하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하루 10분 마주보고 대화하기. 둘째, 매일 한 번 감사 표현하기. 셋째,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산책하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가난한 시절을 버텨오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부부가 행복해질 차례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생 많았어. 고마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우리 부부를, 우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손주들 앞에서 다정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